방송의 가장 책임자로서 할 일인데 저렇게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빨갱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편향된 공산주의자입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서적이라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국회에서 얘기했다는 건 나타난 거죠. 네. 이분 이제 고용주의 사장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면 대부분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서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임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입니다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분들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공산주의자다. 변호인인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다. 근데 재판 결과는 그걸 어떻게 보냐? 네. 우리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호, 김문수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은 뭐냐면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가 이분 답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이제 곧 김무성 대표도 이제 공산주의자 이렇게 네. 지칭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MBC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의 사장과 MBC 전체 보도나 이런 부분에 국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장과 인사권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통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MBC라고 하는 국민의 공기가 자칫 이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앉아서 이런 걸 하시는 게 부적절하니까 관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네. 야당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국가범법 중에 제일 센 게 방국가단체입니다. 제가 네. 방국가단체 4번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코가 좋아요. 제가 아까 불임이라 그러셨는데 불임은 항림의 부산 조직입니다. 불임은 직접 이태복 위원장이 조직을 했어요. 전체 네네. 하시는. 그리고 항림은 수도권은 제가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조직책이고 저는 불임은 조직한 적이 없어요. 불임 사람도 몰라요. 네, 어떤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항림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달라야 됩니다라고 이태복 위원장한테 말했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밀봉 교육을 받았어요. 싫어합니다.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고용주의 사장이 왜 불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저건 공산주의에 가깝다라고 공산주의자다라고 본 거는 그 양반 앞에서 고용주 검사 앞에서 네. 당신 공산 세상 오면 어떡할 텐데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 그러셨는데 저랑은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형제 조직이죠. 저는 수도권 쪽이고. 네네. 무죄 판결, 그 무죄의 내용은 뭐냐면 장기 구금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항림 때 제가 장기 60일 구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빨간 방에서 네.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번 논란하고는 자,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민주화 무슨 보상 신청도 안 했고 재심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럼 저는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생각 가진 거 맞아. 생각 바뀌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종류의 정직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이 그냥 바뀌었으면. 파벌로 그냥 갈라가지고 쟤는 다 거짓말에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 고용주라는 사람이 내가 왜 쟤들을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초씩만 돌려가면서 마무리 발언 드리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82, 3년 이렇게 대학 다닐 때요. 네. 지하 서클에 불임 사건 처음에 전부 소비에트, 소련, 그 다음에 북한 배웠습니다. 저도 그거 듣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맞지요. 추종했으면 공산주의자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전향했으면 된 거죠.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법부 전체가 자경화됐다고 이야기한 게 사법부에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통진당과의 연대, 그 다음에 이석기 의원을 2번이나 사면 복권시킨 부분, 노무현 집권 당시에 또 한총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온정적으로 대한 부분, 송두일 씨 사건을 대하는 어떤 법적인 네. 처리 부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했던 행동, 이런 부분들이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으로 했다라는 부분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따져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보 좌파 진영이 손해일 거니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화 의원님부터 30초. 하여튼 최근에 지금 일어난 어제부터는 국정교과서 논쟁, 또 고용주의 사장 논쟁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30% 지지율에서 50%를 눌렀던 이유는 북한과의
일구 땡기기 협상에서 이기면서 네. 전쟁 위험으로부터 협상과 어떤 화해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자꾸만 뭐 그런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청와대가 자꾸만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또 이념적으로 자꾸만 나누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극우 정권을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와 미래 사회를 극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략이 깔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통령이 다시 언론이라든가 여론을 들어서 시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필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극우라고 말씀하실 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극우는 정치학적으로 따지면 일단 폭력지상주의예요. 그 다음에 민족지상주의.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우로 따지면 김일성 집단이 극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사회 속에서 같이 가는 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극우가 아니에요. 네,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